국빈 중국 방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됐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어제 정상회담 결과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긴장했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요. 보도가 되었지만 사드 문제는 시 주석이 사드라는 표현도 안 하고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고요.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 아무튼 선의 처리, 투어상 추리라는 말인데 잘 알아서 처리 잘해주기 바란다. 알아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렇죠. 사드란 표현도 안 쓰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사드란 말 자체를 언급 안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배려한 거다, 우리를?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예. 불편한 것들 구동존의의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불 이야기가 우리 국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예. 산불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생각보다 더 만족할 만한 성과다. 최대 성과는 뭘로 꼽으세요? 최대 성과. 최대 성과는 양 지도자가 한 라인을 설치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예. 두 분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환영 행사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이 중국에 사업하시는 기업인들이 울려 그러더라고요. 왜요? 대통령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내에 이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와주신 것 자체가 여기 지금 8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 말고 우리 한국인만 한 80만이 중국 영토에서 여러 가지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모든 게 풀리는 거죠. 여기 중국이라는 사이는 시 주석이 한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통령과 만난 사진 하나 자체가 모든 사업하는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 주석이 한번 만났다, 사진 찍었다, 악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힘을 받을 정도. 요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네네. 모든 협조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한반도 전쟁 불가를 서로 확인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틸러슨 트럼프의 메시지가 서로 혼동스럽고 이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지켜오셨고 그걸 또 전폭적으로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하고 참여가 아주 의미 있다 이런 공감을 해 주었고요.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또 그때 상황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평창에 직접 방문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네. 지난번에는 내가 가든지 아니면 고위 관료를 보내겠다 이 정도까지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현지에서는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공교롭게 이 올림픽이 다음에 북경에서 또 2022년 동계올림픽이 있고 2020년은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한중일 3국이 올림픽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오고 안 오고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이게 대단한 것이 될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이 위상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와서 방문하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어제는 그런 답변. 특히 19차 전당대회가 이제 맞춰진 이후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좀 잡음도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폭행 사건.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 의원님? 글쎄, 저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거기 현장을 못 갔었는데, 현장이 너무 비좁았다 그래요. 비좁았고, 이제 중국과 한국은 인식의 차이가, 거기는 공안이
이런 경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예. 뭐 그게 부당한 어떤 간에 현장에 바로바로 통제가 되는데 우리는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몸으로 제지한 정도에서 그쳤어야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폭행을 하고 누워있는 걸 발길질하고 해서는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강력히 항의를 해서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측에서는 강력히 항의를 했고 왕이 외교부장한테 직접 항의를 한 거죠? 강경화 장관이. 네, 각 채널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각 네.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고 조사 확실하게 해달라, 책임자 엄중 처벌해달라까지 요구를 한 상태. 네. 예, 중국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저는 중국이 엄중히 이것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국빈 방문 중인 국가의 기자인데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기자가 좀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발길질을 하고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국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뭐 기자는 차치하고 국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국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꺼림칙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인 그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처럼 황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빈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공항에는 차관이 아니라 차관 보호급에 해당하는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오고 도착한 후에는 새끼 식사를 할 동안 중국 인사를 한 명도 못 만나고 우리끼리 먹어야 되는 상황. 글쎄 물론 중국이 그 난징 대학살 기념 기간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심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네, 쿵생유 차관 보급이 왔는데 쿵생유를 제가 연초에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여러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분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우다웨이 차관보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고 특히 우리 조선족 출신입니다. 아주 조선족 출신으로 최고 입구에 오른 뛰어난 분인데 그 이번 문제 13일 합의를 푸는 주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을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시기도 사실 저희가 좀 빨리 하자고 요청했던 거고 중국은 80주년 이 난징 대학살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이 박근혜 정권의 외교적인 어떤 실책으로 이 25주년 기념식 한번 치르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지금 썰렁하게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럼 연내에 이거를 풀기 위한 대통령님의 그런 충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한중 관계 한 경제 활동 자체를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 난징 대학살이 80주년이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하자, 내년에 하자 이런 요청을 했었던 거군요. 그 자세한 건 청와대가 말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이 시간 조정에서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서 이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쪽이 행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국빈이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서운하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이해되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사드로 1년 2개월이 넘게 이렇게 썰렁한 데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자체의 충정을 저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남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이틀의 기간 동안 중국이 조금 더 진정성, 우리 국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좀 이해하고 우리 국빈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 관심 있는 포인트들. 오늘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아니죠. 전임대죠, 여기서는. 중국은 전임대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죠. 장도장 면담하러 갑니다. 북경대 오늘 특강이 있으시고요. 북경대에서 특강 마치고 장도장
그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중층으로 가게 됩니다. 중층은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한 30만 대 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서부 대개발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기 하기 때문에, 뭐 친민을 지금 당서기가 뭐 차세대 지도자로 또 거론된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남은 일정 좋은 성과 내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첨부하면, 그러시죠. 많은 기업인들이 같이 왔는데, 뭐 현대자동차 회장,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대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쭉 제가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다들 잘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했다. 뭐 100% 만족한 게 없고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저는 대통령 네 분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00% 만족이란 없단 말을 오늘 몇 번 하셨는지 몰라요, 송 의원님. 그러면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절절히 사실은 느껴집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여지로 이렇게 이거를 잘못 끼워놓은 걸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옆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자꾸 이런 잡음들을 만들어내니까 또 그게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길질을 하고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국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뭐 기자는 차치하고 국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국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꺼림칙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인 그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처럼 황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빈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공항에는 차관이 아니라 차관 보호급에 해당하는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오고 도착한 후에는 새끼 식사를 할 동안 중국 인사를 한 명도 못 만나고 우리끼리 먹어야 되는 상황. 글쎄 물론 중국이 그 난징 대학살 기념 기간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심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쿵생유 차관 보급이 왔는데 쿵생유를 제가 연초에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여러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분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우다웨이 차관보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고 특히 우리 조선족 출신입니다. 아주 조선족 출신으로 최고위급에 오른 뛰어난 분인데 그 이번 문제 13일 합의를 푸는 주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시기도 사실 저희가 좀 빨리 하자고 요청했던 거고 중국은 80주년 이 난징 대학살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여기 중국이라는 사이는 시 주석이 한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통령과 만난 사진 하나 자체가 모든 사업하는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 주석이 한번 만났다, 사진 찍었다, 악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힘을 받을 정도. 요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네네. 모든 협조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한반도 전쟁 불가를 서로 확인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틸러슨 트럼프의 메시지가 서로 혼동스럽고 이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지켜오셨고 그걸 또 전폭적으로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하고 참여가 아주 의미 있다 이런 공감을 해주었고요.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또 그때 상황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평창에 직접 방문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근데 지난번에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뭐 고위 관료를 보내겠다 이 정도까지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현지에서는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공교롭게 이 올림픽이 다음에 북경에서 또 2022년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렇죠. 2020년은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한중일 3국이 올림픽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오고 안 오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신 국빈 중국 방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됐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어제 정상회담 결과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긴장했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요. 보도가 되었지만, 사드 문제는 시 주석이, 사드라는 표현도 안 하고,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고요.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 아무튼, 선의 처리, 투어상 추리란 말인데, 잘, 알아서 처리 잘해주기 바란다. 알아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렇죠. 사드란 표현도 안 쓰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사드란 말 자체를 언급 안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배려한 거다, 우리를? 아니,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예. 불편한 것들 구동존의의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불 이야기가 우리 국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예. 산불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생각보다 더 만족할 만한 성과다. 최대 성과는 뭘로 꼽으세요? 최대 성과. 최대 성과는 양 지도자가 한 라인을 설치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예. 두 분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환영 행사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이 중국에 사업하시는 기업인들이 울려 그러더라고요. 왜요? 대통령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내에 이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와주신 것 자체가 여기 지금 8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 말고 우리 한국인만 한 80만이 중국 영토에서 여러 가지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모든 게 풀리는 거죠. 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이게 대단한 것이 될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이 위상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와서 방문하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어제는 그런 답변. 특히 19차 전당대회가 이제 맞춰진 이후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좀 잡음도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 폭행 사건.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 의원님? 글쎄, 저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거기 그 현장을 못 갔었는데 현장이 너무 비좁았다 그래요. 그 현장이. 비좁았고 이제 중국과 한국은 인식의 차이가 거기는 공안이나 이런 경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부당한 어떤 간에 현장에 바로바로 통제가 되는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몸으로 제지한 정도에서 그쳤어야지. 그렇죠. 그거를 폭행을 하고 누워있는 걸 발길질하고 해서는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력히 항의를 했고 왕이 외교부장한테 직접 항의를 한 거죠? 강경화 장관이. 네, 각 채널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각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고 조사 확실하게 해달라, 책임자 엄중 처벌해달라까지 요구를 한 상태. 네. 중국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저는 중국이 엄중히 이것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빈 방문 중인 국가의 기자인데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기자가 좀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적인 어떤 실책으로 이 25주년 기념식 한번 치르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지금 썰렁하게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럼 연내에 이거를 풀기 위한 대통령님의 그런 충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한중 관계 한 경제 활동 자체를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 난징 대학살이 80주년이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하자, 내년에 하자 이런 요청을 했었던 거군요.
그 자세한 건 청와대가 말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이 시간 조정에서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서 이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쪽이 행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국빈이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서운하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이해되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사드로 1년 2개월이 넘게 이렇게 썰렁한 데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자체의 충정을 저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남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이틀의 기간 동안 중국이 조금 더 진정성, 우리 국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좀 이해하고 우리 국빈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 관심 있는 포인트들. 오늘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아니죠. 전임대죠, 이사는. 중국은 전임대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이죠. 장도장 면담하러 갑니다. 국경대 오늘 특강이 있으시고요.